시작하겠습니다. 해서 그 수경 재배라고 해서는 이제 이런 수경 재배 방법이라든가 설비라든가 수경 제어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간단한 전기를 고치는 방법도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래서 일단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일정한 치수를 모두 이제 배우기 어렵기 때문에 각 전문가의 고용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각 전문가를 고용하는 경우는 없어요. 거의 다 그런 경우는 없고 지금 뭐 이제 그 30헥타 이렇게 되면 아마 전기 기술자 채용하고 이럴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우리나라 기업동 온실이라고 해봐야 한 10헥타 정도가 최소 크거든요. 11헥타 정도가 지금 크니까요. 거기까지는 고용한 사람 없어요. 그렇게는 없고 그냥 이제 설비팀이라고 해서 전기, 기계, 공전 이렇게 한두 명 고용하는 경우하고 일반 재배사를 고용하는 경우가 많고요. 보통 재배사를 고용할 때 5헥타 정도만 되면 3명을 고용해요. 3명을 고용하는 이유가 뭘까요? 쉬어야 되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쉬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5헥타에 2명만 해도 돼요. 외국인 다 하잖아요. 실제로 2명만 계속 상주하면 있으면 되는데 문제는 365일 2명이 있어야 되는데 한 명은 어디 가 있어야 쉬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 5일 근무를 하되 돌아가면 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일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이 뭐 전문가를 고용하다 뭐 이렇게 되는데 이제 그래도 2명 이상 고용해야 되는 것들 그때 면적이 그래도 5헥타가 돼야 이제 좀 되는 게 있고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도 같은 경우, 작은 농장 같은 경우도 한 3,000평이 넘어가면 이제 한 명 정도를 고용하는데 임금의 수준이 좀 낮아요. 그렇게 되면 한 300만 원 정도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분들 얘기로는 300만 원을 받고 일하되 뭐 어차피 육체로 일하는 거 아니고 온실 운영 기법을 배워가라 정도로 생각하시고선 300만 원 정도 주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온실을 좀 일을 하고 싶다, 투자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분들 소개시켜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다들 꾀가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제 옛날 같았으면은 당연히 일하는 게 당연했는데 요즘은 다들 이제 그 쉬는 시간을 자기들도 며칠씩 휴가를 가고 싶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거든요. 면적은 커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유통이라든가 이런 효율성들 전기 설비 같은 거 있잖아요. 지금 전기 설비 같은 경우도 과거에는 개별적으로 선별했었거든요. 토마토나 딸기를 개별 선별했었는데 지금 추세는 공선으로 가고 있어요. 전부 다 공동 선별로 가는 이유가 이런 설비 같은 게 아무래도 이제 예를 들어서 10헥타를 하는 사람하고 50헥타, 100헥타를 하게 되면 50헥타 이렇게 되면 설비가 커지고 더 싸지고 인건비도 저렴하게 돼요. 그러니까 기계가 좋아진다는 얘기는 선별이 잘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주단단지 쪽에서는 거의 다 이제 공선 쪽으로 다 넘어가고 있다. 그래서 결국 공선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생산 분야에서는 아직도 2,000평, 3,000평, 4,000평으로 좀 작지만 이 유통 선별 분야에서는 이제 기업화가 된 거죠. 이쪽에서. 그래서 한 개 공선회 같은 경우 매출을 보면은 100억 단위 넘어가는 데가 꽤 되거든요. 100억 단위가 넘어가요. 100억이면은 그 이런 채소 분야, 이런 식료품, 이런 일반 채소 분야, 농업 분야에서 100억인 것은 사실 공업에서 500억, 1,000억 똑같은 얘기예요. 이것들이. 왜냐하면 그 마진으로 따지면 그 정도 나오거든요. 이것들이. 지금 점점 규모가 되고 있다는 거고요. 네. 토양 재배하고 수경 재배 비교하는 거 보게 되면은 일단 연작자계로 봤을 때 수경은 이제 발생하지 않겠죠. 그 다음에 제초 작업이라든가 이런 잡초 제거도 필요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벌써. 근데 연작장에 있으면 뭐 해야 돼요? 우리가 가스 소독해야 되거든요. 바사미드 뭐 이런 거 있어요. 소독하기 얼마나 좋아야 돼요? 제가 옛날에 바사미드 소독을 그러니까 토양 소독약을 치려면은 이렇게 해야 돼요. 먼저 로타리를 친다. 로타리를 쳐요. 그 다음에 약을 뿌린다. 다시 로타리를 친다. 그 다음에 비닐을 씌워놓고 마구리를 다 한다. 그 다음에 물을 집어넣는다. 그 다음에 한 일주일 열어 있다가 비닐을 걷어내고 다시 로타리를 친다. 로타리 몇 번 쳐요? 3번 치죠. 로타리는 외국인 칠까요? 한국 사람이 칠까요? 한국 사람이 치죠. 내가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이게 수경 네? 로타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트랙터 있잖아요. 트랙터로 땅을 갈아야 되거든요. 근데 주의해야 할 게 있어요. 온실에서 트랙터 운전하는 거랑 논에서 치는 거랑 달라요. 저는 그 기술자예요. 이게 폭 8m짜리에서 다 해요. 돌고 나오고 다 하는데 이거 저는 좀 감이 좋은가 봐요. 저희 직원들 옛날에 다시 들어와서 시켰는데 자꾸 기둥 박아갖고 제가 이제 하지 말라고 하고 저희 그만둘 때까지 제가 했거든요. 기술자가 다 했어. 네, 이거 자꾸 기둥 박아갖고 내가 불안해갖고 하지 말라고. 물론 제가 좀 잘못인 것 같긴 해요. 그냥 하게 놔뒀어야 되는데 불안하니까 제가 하지 말으라고 해서 이제 못 배운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아무튼 할 일이 되게 많. 근데 이 로타리 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그걸 3번이나 쳐야 돼.
그러니까 일이 많은 거죠. 인건비로 치면 얼마요? 내가 며칠을 쳐야 된다는 얘기예요. 뭐 2, 3일씩 3일을 치면 얼마요? 2말 휴식하니까 실제로 한 달에 한 반, 1년 중에 반 정도를 로타리 치는데 끝나요. 이거 엄청난 노동력이죠, 이거. 그러니까 이게 없다. 그 다음에 이제 잡초 제거 불필요하죠. 잡초 제거도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온실 재배에서는 우리가 피복 비닐을 쓰기 때문에 잡초 제거는 거의 없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다른 산업에서 유형인데 그래도 뭐 잡초 제거가 비율이 적다는 거. 그다음 병해충 문제. 수경 재배에서 그 토양, 그 지하부 병이 나타나긴 해요. 근데 아무리 오염됐다 하더라도 토양보다는 병균수가 적다. 왜냐면 토양이 병균수가 훨씬 많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토양 배지에는요 유기물, 그러니까 먹을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적거든요 숫자가. 근데 땅속에는 원래 많다는 거죠, 얘들은. 그리고 그래서 병충해가 더 많다는 얘기고요. 수경재배는 비교적 적다. 그 다음에 제가 또 하나 이제 이 병충해 관련해서 얘기를 할 때, 그러면 왜 미군들이 수경재배 거를 사용하느냐? 그러니까 이 위험을 측정할 때 내용을, 그러니까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는 거와 들여다보는데 위험해 와 보이지 않고 보이지 않는데 별 문제가 없었어. 이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있는 위험은 우리가 예측하고 제어할 수가 있는데 제어할 수 없는 것들이 많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토양 같은 경우는 중금속이 오염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수경재배는 그럴 일이 없다는 거 눈에 보이기 때문에 전부 다 눈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재식밀도 같은 경우도 양양부가 광량 때문에 제한된다고 되었는데 제한이 광량보다 밀식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수경재배 같은 경우는 이 인터플랜팅이라고 해서 이제 지금은 수경재배 인터플랜팅이 생산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인터플랜팅이 뭐냐? 기존에 작물이 심어져 있어요. 그리고 수확이 끝나려면 한 달 정도 남았어. 그러면은 여기다 미리 심어버려요. 그럼 내가 한 달을 뭐 할 수가 있어요? 수확 기간 한 달을 수확 기간 한 달 더 연장할 수 있어요. 수확 기간을. 그러면 이 한 달이라는 거는 생산성에서 몇 프로가 될까요? 5% 10%는 기본으로 올라가요. 그냥. 근데 인터플랜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밀식이 가능하다는 의미는 바로 인터플랜팅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지금 추세가 오이도 그렇고요. 방울토마토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인터플랜팅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것들의 생산성이 급상승시킬 수가 있어요. 인터플랜팅을 통해서. 또 인터플랜팅도 재밌어요. 처음 도입했을 때 실패를 많이 했거든요. 지금은 거의 다 성공해요. 이게 이제 굉장히 수준이 높아졌어요. 이것들도. 그러니까 이것들도 제가 처음에 이제 세도 쪽에다가 이거를 이제 보급시킬 때만 해도 뭐 되나 안 되나 했었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제 거의 다 이제 정착 안정화됐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수확 기간을 한 달 연장한다는 거는 1년 중에 12개월 중에 한 달 연장한다는 거는 이거는 순소득에서 한 달이거든요. 그러니까 매출이 의미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거는 이 매출은 순소득이에요. 내가 한 달 더 땄기 때문에 이거는 순소득에서 늘어나는 거라 생산성에 대해서 굉장히 큰 차이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배지 소독은 이제 뭐 보면은 이제 토양 소독은 어렵죠. 그다음에 단계는 간단하고요. 시비는 일단은 균등 시비가 어렵다는 거. 이거는 내가 정밀하게 각 구역에 줄 수가 없다는 얘기가 되고요. 시비에 적고 균등 시비가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정식은 예를 들어 정식 기간이 굉장히 짧아지고 일이 쉽다는 건데 저는 여기서 하나 더 들어갈 수 있는 게 있어요. 근권의 환경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근권의 환경. 말릴 수도 있고 습하게 할 수도 있고 이시를 높게 할 수도 있고 이시를 낮게 할 수도 있어요. 이건 굉장한 매력이에요. 우리가 보통 토경 같은 경우는 토양에서 재배를 하게 되면은 내가 건조하고 건조하게 만들어야 될 시기가 있는데 오히려 더 습해져요. 전반적으로. 그게 언제냐? 겨울 같은 거나 아니면 비가 오고 왔을 때 내가 건조하게 만들고 싶은데 오히려 더 습해져요. 근데 수경 재배는 내가 건조하고 싶을 때 마음대로 건조하게 만들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경 재배에서 가장 실패 요인이 배지를 습하게 만드는 게 실패 요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습하게만 만들지 않으면 실패는 확률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내가 습하게 안 만든다는 건 내가 배지는 수시로 점검이 가능한데 토양은 점검이 불가능하고 조절을 할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토경 재배가 수경 재배에 비해서 다른 그러니까 토양에서의 병이 올 수 있는 그러니까 습해를 받을 수 있는 위험이 굉장히 높아져. 수경도 받을 수 있죠. 근데 안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 있어요? 매일같이 출근해서 점검만 잘하면 사고 날 일이 없다는 거예요. 토경은 매일같이 출근해서 점검해도 안 돼요. 이거는 자연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내가 비가 오는 걸 통제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수경 재배는 내가 근권 환경을 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다는 거 굉장히 장점이다. 이거는 안전성에 관해서. 그래서 토양 재배를 하면은 이제 토양 재배는 그냥 할게요. 비위생적이다.
토양에서 나온 것들이 아무래도 보면은 이제 그 사람의 해로운 미생물들이 좀 더 많을 확률이 높아요. 이게 아무래도 흙에 가깝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수경재배 위생적이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뭐라고 했어요? 주한미군은 수경재배 먹는다고 했죠. 이것들이. 그다음에 자동화가 그 수경재배 가능한다는 거고 재배지가 수경재배는 한정이 덜 됐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제가 이제 아는 지역들 보게 되면 과거에 그 토마토 재배를 못했던 토마토의 재배가 안 됐던 지역들이 있어요. 이유가 뭐였냐? 땅이 딱딱해져요. 물 주면. 그 얘기는 물 주면 땅이 딱딱해진다는 얘기는 뿌리 발달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재배는 가능한데 생산량이 떨어지겠죠. 근데 여기는 재배가 그러니까 결과는 여기서 못 졌어요. 그 당시에. 근데 지금 어때요? 수경 재배는 땅이 딱딱해지는 말도 상관없죠. 그냥 물만 원활히 공급되고 햇빛만 좋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재배지 한정이 완화됐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그래서 지금 수경 재배한 사람들은 이제 물만 잘 들어오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편리성 말씀드렸듯이 편리하다는 거, 불편하다는 거. 그래서 장단점을 서로 비교할 수가 있었고요. 이제 토양재배, 수경재배를 이제 생육에서 보게 되면은 토양재배는 변동이 심하며 극부적인 양분 부족이 일어날 수 있으면 양분 조절이 어렵다. 왜냐면은 식물이 흡수하는 시간이 꽤 오래 걸리거든요. 그리고 이게 뿌리가 굉장히 넓게 분포되어 있고요. 근데 수경재배는 우리가 이제 주기적으로 우리가 공격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수경재배를 하게 되면은 주기적으로 우리가 이제 배지 내에서 그 배지 내에 물을 짜서 아마 저 유튜브 들어가시면 제가 이거 많이 하고 있을 거예요. 뭔가 배지를 손을 집어넣어서 짜고 있거든요. 왜 짜고 있느냐? 배지의 비료의 농도가 높은지 낮은지를 확인하려고 그래요. 이것들 짜가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pH나 이런 조절이 쉽다는 거. 그 양분의 조절이 쉽다. 스트레스 관련해서 이제 토양 재배는 수분 스트레스를 받기 쉽다. 물의 이용주성이 적다. 이거 뭐냐면은 물이 있다 하더라도 유효 수분이라고 있어요. 물이 100이 있으면은 물 중 100 있는 물 중에서 11을 사용하면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유효 수분은 12%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수경 재배 같은 그러니까 일반 어떤 경우는 유효 수분은 70%라고 하는 거는 약 70%의 물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토경 재배보다 수경 재배가 유효 수분의 함량이 훨씬 높아요. 같은 물에서. 그러니까 뿌리가 누가 많아야 돼요, 그러니까요. 유효 수분이 적으니까 뿌리가 더 넓게 분포가 되는 반면에 유효 수분이 많다는 얘기는 뿌리가 좁은 구역에 있어도 충분히 물을 흡수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제 그러다 보니까 뿌리가 적어도 된다고 했죠. 뿌리가 적어도 되니까. 뿌리가 적어도 수분 스트레스를 안 받으니까 우리는 충분히 키울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뿌리로 갈 양분을 과일에 사용하니까 과일의 생산량이 늘어난다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과일의 품질. 일단 토양 재배가 수경 재배에 비해서 기스가 많이 난다. 그다음에 과일의 사이즈가 불균형할 확률이 높다. 사이즈가 차이가 커요. 편차가. 수경 재배는 편차가 작은 편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거는 1번부터 그러니까 그 사이즈가 있어요. 1번부터 5 그러니까 특 1, 2, 3, 4, 5가 있는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1, 2번까지만 원해요. 3, 4, 5는 원하지 않거든요. 그러면은 3, 4, 5의 비율이 적을수록 나는 내가 똑같이 1톤, 1톤을 땄는데 나는 특과 1, 2번 비율이 90%야. 근데 이 사람은 특과 1, 2번 비율이 60% 나머지 40% 3, 4번이야. 그러면은 이 사람이 그걸 훨씬 많이 벌어요. 다시 얘기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은 1톤을 땄는데 특이 90%고 어떤 사람이 1.1톤을 땄는데 특이 50%, 특이 1, 2가 50%야. 그러면은 1톤 딴 사람이 1.1톤 사고 돈을 더 벌어요. 일은 누가 많을까요? 작은 과일 많이 따려면 어때요? 시간 오래 걸리죠. 큰 과일은 몇 개만 따도 금방 한 박스가 나오는데 10g짜리는 500개를 따야 10g짜리는 100개를 따야 1kg가 되는데 20g짜리는 50개만 따도 1kg가 되죠. 그러면은 과일 한 개 딸 때 시간 누가 걸려요? 더 오래 걸려요? 똑같아요. 50g, 20g 따나 10g 따나 시간은 똑같거든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과일이 큰 걸 따는 게 유리하죠. 그래서 어떤 분들 이런 얘기를 해요. 배부른 소리죠. 특이 너무 많아. 그러면 제가 배부른 소리라고. 왜냐면 그럼 특이 많다는 얘기는 1, 2번까지 딱 하면 거의 다 2번까지 끊는다는 얘기거든요. 특이 1, 2번보다 돈을 적게 받는 건 맞아요. 근데 3번보다 많이 받아. 그러면은 특이 많고 1, 2번으로 끊는 게 좋아요? 1번이 많은데 3, 4번이 많은 게 좋아요. 특이 많은 게 낫죠. 1, 2번에서 다 소화가 끝나게 낫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품질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는 특이하게 사이즈를 갖고 얘기를 해요. 물론 유럽도 맞겠지만 규격 사이즈가 있는 이 사이즈 안에 들어와야 이제 고품질이거든요. 이것들은. 그러니까 소비자 생각할 때는 고품질하면은 뭐 브릭스가 높아야 고품질이라고 하는데 물론 그것도 일부 있긴 하지만 일단은 눈으로 봤을 때 이 과일이 선호하시는 과일, 색깔이 이쁘고 과일이 사이즈가 여기 계신 분 아시잖아요.
마트 갔는데 과일하고 이때만 해갖고 모양 색깔도 이상해. 그럼 손이 가요? 어디서 이런 걸 갖고 왔냐 이렇게 되죠. 근데 딱 15g 사이즈에 딱 모양 이쁘면 딱 손이 가잖아요. 맛은 이제 고담이죠. 가서 먹어봤더니 맹맛이야. 그러면은 아이씨 맛없네 이렇게 해도 되지만 일단 사갈 때는 색깔이 이쁘고 크게 맞아야 돼요. 그 다음에 식물의 생육, 토양재배하고 수경재배하고 차이가 난댔죠. 토마토 같은 경우에 일주일에서 열흘이 빨라요. 수확이. 일주일에 열흘. 그러니까 일주일에 열흘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방이거든요. 토마토 하나방. 하나방 같은 토마토 기준으로 1헥타 기준으로 하나방의 매출이 작게는 2천, 비쌀 때는 3천까지 가요. 그러면은 내가 하나방을 더 딴다는 얘기는 순소득에서 2천이 더 생긴다는 얘기예요. 최소 2천이. 그럼 많게는 3천까지 더 딴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3천이면은 외국인 한 명을 쓰게 되면 한 명의 이제 보험료까지 다 하면 3천 들어가거든요. 내가 그러니까 수경재배에서 토경에서 수교로 바꾸면은 내가 2,000평을 토경에서 수교로 바꿨어.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한 명의 인건비가 벌써 더 벌고 시작해요. 그 다음에 수확량 보면은 이제 말씀드렸듯이 최하 30%에서 뭐 최고는 뭐 50% 이상까지 늘어날 수가 있다. 이거는 뭐 통상적으로 30% 이상으로 보고 있어요. 이거는. 근데 말씀드렸듯이 같은 인건비에 같은 종잣값에 같은 난방 그러니까 연료비에 감가상각도 똑같은데 30%를 더 땄다는 얘기는 이거는 순이익에서는 2배, 3배 차이 난다는 얘기예요. 이거들은.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냥 토양재배, 수경재배를 보게 되면은 이제 무공해락은 이제 무공해락 보고 무농약이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여기서 유기농이나 무농약 재배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온실이 좋아야 돼요, 나빠야 돼요?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보면은 무농약하고 특히 유기농 하시는 분들은 온실이 되게 나쁘거든요. 말이 안 돼요. 유기농을 하려고 하면은 반밀폐형 온실에 칩구가 높고 방충망으로 전체가 싸져 있어야 되고 방충망으로 싸지려면 온실이 최하 3,000평, 4,000평이 되는 온실에서 방충망으로 막을 수가 있거든요. 온실이 고도화돼요. 그러면은 토양재배, 수경재배 보게 되면요. 수경재배가 무공해라고 할 수 있는 농약을 들쳐요. 우리가 농약을 들치고 하시는 것이 바로 토경재배라는 거죠. 수경재배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탄저병, 딸기 하셨죠? 딸기 하시죠? 토양으로 딸기 재배했으면 탄저병으로 아마 엄청 날아갔을 거예요. 근데 지금 수경으로 바뀌면서 탄저병이 확 줄었어요. 그래서 토경보다 수경이 농약을 수경이 토경보다 농약을 들친다는 거. 제가 무농약으로 무공해라고 했지만 사실 가로치고 농약을 들친다가 정확히 맞아요. 쟤는 과체류 재배에서 무농약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너무 위험해. 안 했으면 좋겠어요. 돈을 더 받는 건 중요하지만 그냥 남들처럼 해서 많이 따고 그냥 그게 낫지 조금 더 준다고 위험하게 농사 짓는 건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가로치고 농약을 들치자 정도까지 내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설비비는 당연히 수경가 비싸죠. 수경재배에서 토경, 그러니까 기존 온실이 2,000평짜리 온실이 있어요. 토경에서 수경으로 바꾸려고 하면 2,000평 하는데 한 1억 4, 5천 정도 들어가요. 1억 4, 5천 정도 들어가요. 그러면은 1억 4, 5천이면은 매출이 얼마가 더 나오냐면은 2,000평 기준으로 했을 때 수경으로 바꾸면 매출이 한 1억 5천, 2천이 더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거의 당해년도나 잘하면 1년 반 정도면 회복이 돼요. 회수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수경으로 다 가고. 그러니까 농장주들이 그러죠. 제발 물이나 갖다 달라고. 이거 필요 없고. 왜냐면 보조사업 해봐야 1,000평에 50% 보조해 주거든요. 그러면 나는 3,000평이야. 그러면 전체 보조율 얼마예요? 10%밖에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별로 원하지 않고 다 수경으로 바꾸려고. 그다음에 운전 안정성은 저는 요거 설비 이제 안정성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거는 보기의 관점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어서 진짜 내가 농장 관리 안 하고 한 며칠씩 밖에 놀러 다닌다. 그러면은 토양이 안전해요. 외국인 놔두고 난 나가 돌아다녀. 이게 토양이 안전해. 근데 나는 그렇지 않고 매일같이 출근해. 그러면은 수경이 안전해요. 이거를 갖다가 이 안전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이거는 양쪽을 다 봐야 되는데 진짜 게으르면은 토경이 안전하고 내가 매일같이 와서 출근해가지고 점검할 것 같다면 수경이 훨씬 안전하죠. 이게. 그래서 요거는 양쪽 면을 봐야 된다는 거래서. 그러니까 여기 오신 분들은 매일 출근할 거잖아요, 온실에. 내가 매일 못 가도 다른 사람한테 보낼 거잖아. 그러면 우리가 수경이 훨씬 안전하죠. 수경이 훨씬 안전하죠. 지식 수준은 뭐 해야 돼요, 당연히? 얘는 방치해도 되잖아. 그냥 가끔 물 받아면 주거든요. 얘는 어때요? 배액을 빼서 이게 지금 EC가 얼마인지 배액이 얼마인지 pH의 2에 배액의 2에 우리 다 배울 거예요. 배액이 뭔지? 제가 폐액이라고 안 했어요. 왜 배액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사람들이 폐액이라고 하면 쓰레기인 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배액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배액이 무엇인지, 배액이 나온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배액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배액을 어떤 방법으로 줄이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어떠한 방법을 쓰는 것이 지금 시점에 맞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저 공부를 해야 되죠. 이것들. 그래서 이 공부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누가 저희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를 온실이 발달하고 자동화되면은 네가 할 일이 사라지겠구나 했는데 거꾸로 오히려 과거보다 그 전문 재배사의 필요성이 더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영업 직원들도 전문성 있는 영업 직원들이 필요하게 됐어요. 전부 더. 설비들이 그래서. 그러니까 과거보다 그러니까 농업인의 총 인력은 줄어들 거예요. 분명히. 그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전문성이니까 공부를 해서 농사를 짓는, 그러니까 공부를 해서 이 운영을 할 수 있는 사람의 숫자는 더 증가된다. 왜냐면은 시설원에는요, 우리는 설비 산업이라고 해요. 장치 산업, 설비 산업. 근데 자동화가 잘 안 된 설비 산업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그 설비를 운영하려고 하게 돼요. 그 반도체 공장 설비 이런 거 들어갈 때 아무나 가서 그냥 가서 하면 되나요? 굉장히 고도로 훈련된 사람들이 그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검토를 해서 운영하죠. 이것들이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지출 내역 보면은 인건비 비율이 크고 설비 비율이 크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당연히 토양 재배가 인건비 비율이 크죠. 뭐 해야 돼요? 말뚝 박아야 되고 로타리 쳐야 되고 토마토를 따는 오일을 따는 속도도 느리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인건비 비율이 높아지겠죠. 수경 재배는 일단은 내가 말뚝 박을 필요도 없고 로타리 칠 필요도 없고 그러고 그 이파리 따거나 과일 따는 속도가 빨라지니까 인건비 적게 들어가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1헥타에 2,000평 하려고 하면은 1억 5천, 뭐 비싸면 2억까지의 설비 돈이 들어가죠. 또 걱정하실 거예요. 2억 자기 돈 하는 사람 없어요. 대출 받아 한 5천만 원 쓰고 나머지 대출 받아 하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5천만 원 갖고 1년에 1억 5천 벌었으면 3배 번 거죠. 내가 5천만 원 투자하고 1억 5천 대출 받았어. 1억 대출 받았어. 그러면은 5천 투자했는데 순수도 1억 5천이 더 생겼어요. 그럼 뭐예요? 5천 투자해서 300% 수익 얻었으면은 이건 거의 사기급이죠. 거의 사기급이죠. 그래서 참 보면 옛날에는 대출들 많이 안 하셨는데 요즘은 저희 가보면은 다 온실 하시는 분들이 빚이 뭐 몇 억이 아니라 뭐 10억, 15억, 20억 이런 사람 수특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아신 분은 400억 대출 받게 됐어요. 400. 그래도 잊어요? 이게 사회적으로 대출 받았을 능력을 잊어버렸어요. 그게요? 그거 좀 설명드릴게요. 이 회사가 제가 원래 농민이었거든요. 저보다 한 4살 5살 어려요. 논산 사람인데 이 사람이 몰랐는데 옛날 20몇 년 전부터 알았어요. 그래서 배포가 큰 사람인지 몰랐는데 이 사람이 아버지가 좀 부자라 온실을 2,500평 정도 그 당시 좀 자동화되는 온실이었거든. 지금 보면 별로 안 좋은 온실인데 그 당시는 첨단 온실이었어요. 근데 농사를 쭉 짓다가 어느 날 이 사람이 유통을 한대요. 유통을 하나 보다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막 온실을 이것저것 사들을 막 짓고 저기 동호팜에 있는 재배사도 스카웃에다 쓰더라고요. 그다음에 막 대출을 막 땡겨서 온실을 막 확장하는 거예요. 근데 매출이 한 200억까지 오르더라고요. 유통에서. 근데 처음에는 100억일 때는 자기 생산하는 것이 30% 정도 40%를 자기 물건을 납품했는데 200억이 되니까 10%대로 줄었잖아요. 이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 매출이 한 400억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산하는 비율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지금 10%대로 줄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생각에는 자기가 자기 생산량을 한 40%에서 70%까지 끌어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가 바깥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난 안정적으로 납품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진대요. 그런데 이 사람 매출이 지금 400억에 육박하니까 그러니까 증권회사에서 펀드가 있나 봐요. 농업 분야 펀드를 조성을 해갖고 여기다가 이제 매출 채권이 있으니까 매출 채권이 안정적으로 있으니까 그러면은 니네가 이것을 내가 줄게 은행 이자가 4.5%가 5%를 주고 이제 오지를 지어라. 그래서 400억 지금 대출 지금 심사를 펀딩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4.5%로 해서 채권을 만들어서. 근데 그 사람 입장에서는 매출이 확실하니까 수거가 가능할 거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대기업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제 본인들이 이제 스스로 이제 기업화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여기다 이제 우리 재배사를 거기 그냥 헤드 재배사가 연봉이 한 1억 4, 5천 받은 제 후배가 있어요. 걔가 자기도 이번에 농장 확장하는데 재배사가 필요하다고 2명만 데리고 필요하다고 해서 그러면 6월 20일까지 기다리라고 6월 20일 기말고사 끝나고 보낸다고 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전문 이제 인력들이 필요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교수님, 예. 유통이라고 하시는데 예. 그런 형식인가요? 거기에 그 농가들이 납품을 하고 그거를 거기 그 농가 이름으로 출하하는 그런. 아니 그 동안 아니에요. 본인 이름으로요. 내가 이제 신세계나 뭐 이제 이런 내가 계약을 해요. 그래서 한 달에 일주일에 몇 톤을 공급해야 되는데 이제 그러면은 자기가 생산하는 게 있고 수입 매입하는 게 있잖아요. 매입과 이제 생산 이제 있는데 예를 들어서 90, 10월 달에는 없잖아요 물건이. 그러니까 이때는 자기 최대 생산해야 돼요. 이때 생산량이 조금 잘 굳어나요. 근데 올해가 작년 되게 어렵거든요. 여기는 그래 다행인 게 자체가 자기가 갖고 있는 온실이 한 7헥타 정도 확보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버텼어요. 왜냐면 더하기 빼기 하면 0. 실제로는 온실마구명에서 흑자를 엄청나게 봤을 텐데 그렇다 하더라도 유통에서 이제 작년 가을 같은 경우는 적자를 받지, 그러니까 유통은 적자 받지만 생산에서 플러스 해갖고 납품을 하니까 버텼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기 버틴 동안 다른 회사는 어땠을까요? 다 굳어놨죠. 그리고 또 올해 봄에 되면 이때는 가격이 떨어지기 이때 또 흑자를 보는 구조예요. 그래서 이거 반복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안정적으로 공급하려고 되면은 자기가 그 특히 90, 10월 같이 그 환경이 불안한 시절에 공급할 수 있는 양을 많이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것을 그쪽에 이제 그런 하나증권이나 이런 데서 이제 매출 채권이 있고 걔네가 이제 안정적으로 매출이 일어나고 있으니 할 수 있는 거. 그 사장 입장에서는 야 4.5% 이래 줘도 내가 이제 조금 얘를 4.5%면은 그 신세계는 단가를 얘기를 할 때 그것까지 가반의 단가를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럼 신세계 입장에서는 이제 자기들 필요한 양이 있으니까 그러면 그 분야에서 네가 이익을 가져가서 이익을 얼마큼 가져가겠다면은 승인해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예. 저기 배지는 다음 시간에 하고요. 네. 오늘 지금까지 이렇게 수경 재배하고 토양 재배 좋은 점을 많이 이렇게 했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네. 경험을 한 사람들이라든지 야. 토론을 조금 했으면. 네. 근데 제가 요까지만 배지경만 좀 할게요. 제가 지금 1시간 어차피 더 해야 되거든요. 이거 하고 나서 1시간 동안 그렇게 조금 이따가 하는 걸로 좀 이거 너무 그런 지금 얘기가 굉장히 중요할 예. 것 같아요. 우리들이 경험한 사람들. 그래도 왜냐면 지금 처음 학생들이 있어갖고요. 이제 수업으로 부담 그냥 하시는 게 맞아요. 그다음에 저번 조금 있다가 나중에 좀 시간 좀 갖고 하고요. 지금 보면은 일단은 수경재배 자체가 뭔지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그래서 이제 정의부터 갈게요. 순수 수경이 있고 고형 배지경이 있어요. 순수 수경은 뭐예요? 말 그대로 순수 수경이죠. 물을 갖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지하는 곳이 없이 물만 갖고 운영하는 것들이거든요. 우리가 순수 수경이라고 불러요. 고형경은 뭐냐? 이런 그러니까 인공 상토를 이용하니까 흙이 아니라 배지라고 불리는 인공물을 이용해서 하는 것들을 우리가 고형병 배지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은 볼게요. 순수 수경이 비쌀까요? 고형 배지경이 비쌀까요? 설비가 이거 훨씬 비싸요. 이게 비싸요. 이게. 근데 우리가 이제 순수 수경이 발달하지 못한 이유가 순수 수경은 딱 봐도 뭐 키워야겠어요? 여기서는 키울 수 있는 것이 물고기 엽채류밖에 없어요. 예. 이 학생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아쿠아포닉스라고 해서 물고기 키우고 상추 키우는 게 있거든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쿠아포닉스 나온 지가 매우 제가 처음 원회를 할 때도 있었거든요. 근데 오래됐거든요. 근데 그게 퍼지지 못했죠. 왜 그럴까? 그리고 또 하나. 상추 키우면 돈 벌어요, 못 벌어요? 벌어요. 상추를 잘 키우면 벌어요. 네. 상추를 잘 우리 경제로 키우면 벌어요. 물고기 양어장이잖아요. 물고기 잘 키우면 돈 벌어요, 못 벌어요? 잘 벌죠. 그 뭐냐면은 상추 잘 키우던가 물고기 잘 키우면 되지. 상추도 하고 물고기도 하겠다? 그러니까 이거 두 개 다 자신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은 그런 것들은 이제 변칙적 예를 들어서 내가 관광농원을 해요. 오케이. 그러니까 하세요. 근데 내가 물고기를 키워서 돈을 벌어야 돼. 그럼 물고기만 키우세요. 상추를 키울 것 같으면 상추만 키우면 상추만 잘 키워도 벌긴 벌어요. 이게 그러니까 상추 키워서 돈 버는 사람도 있거든요. 잘 버는 사람 많아요. 이것들이. 근데 상추는 조건이 이제 설비를 댈 수 있으면은 싸게 들어가야 돼. 너무 비싼 설비 들어가면 돈을 못 벌거든요. 근데 고형병 배지는 보시다시피 그냥 거터 위에다가 배지를 올려놓죠. 거터라는 거 이 바닥에 이걸 거터라고 불러요. 거터라고 하는데 이 거터 위에다가 배지를 올려놓죠. 그러니까 이 수수경에 비해서 가격이 좀 저렴한 편이거든요. 그리고 그러면은 뒤에도 좀 한번 더. 그러니까 수수경은 물만 갖고 키우는 것들, 고형병 배지는 바로 흙과 같은 것들이 있어요. 흙은 아니지만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조성물이 있다. 그러면 이제 순수경을 보게 되면은 다맥 재배라고 해서 DFT, 그러니까 디프로 깊게 키워요. 예, 깊게. 그러니까 삼진이 이렇게 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스티로폼 같은데 물이 상추나 이런 것이 채소가 공중 물에 떠 있어요. 이렇게
떠 있어요. 떠다녀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파종한 다음에 물로 밀어서 저기 100m 가면은 저 100m 수확하고 있어요. 200m 가면 저기서 하루에 조금씩 나가겠죠. 온도가 높으면 빨리 나가고 온도가 느리면 천천히 나가겠죠. 그래서 나가 저기 수확을 해요. 이게 바로 이 다백재배예요. 방막수경은 뭐냐?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는 이런 판을 끼우는데 판이 여기서 파종을 하면 저 흩어가면 수확을 하는데 컨테이너 배트로 한 칸씩 밀고 나가요. 그러니까 기계 있고 우리가 무빙 시스템이 있어서 밀고 나가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비싸요 이것들이. 대신에 이 장점은 빈 공간이 없죠. 왜냐하면 사람이 움직이지 않고 기계가 움직이니까 사람이 들어갈 공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가죠. 그러면은 이 DFT하고 FT는 NFT는 뭐예요? 움직인다는 개념이 있죠. 움직이면은 토마토 같이 키가 크거나 오이 같이 키가 크면 움직일 수가 있을까요? 못 움직이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대개로가 엽채를 키우는데 거의 적합해요. 그리고 이거는 DFT하고 NFT는 양액을 갖다가 어떻게 할까요? 계속 그 순환했을까요? 아니면 계속 세 비율로 바꿀까요? 계속 순환. 그래서 보통 한 번 쓰면은 수확이 완료될 때까지 약간 채우는 정도지 거의 변함없이 써버려요. 그러니까 수확 기간이 그냥 재배 기간이 굉장히 짧죠. 반면에 토마토 같이 재배 기간이 6개월, 오이 같이 4개월 되는 거는 못해요. 어떻게? 왜냐면 배양을 계속 교체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이 DFT하고 NFT 차이는 순수경 차이 이거든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은 우리가 열매 그러니까 영양생장 생생장 있죠. 주로 영양생장만 하는데 영양생장할 때 제일 주의점이 뭐냐면은 우리가 함수율을 갖고 조절하거든요. 물을 건조하게 만들고 이씨를 높게 만들면 약간 꽃이 피고요. 반대로 잎을 키우려면은 함수율과 비료의 농도를 낮춰버려요. 근데 얘는 안 돼요. 그게 함수율 조절할 수 100%잖아요. 여기가 안 되죠. 그래서 이 F가 이제 필름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분무경은 뭘까요? 안개를 쭉쭉 뿌려요. 얘도 마찬가지로 주로 하는 게 시감자하고 상추 재배에서 많이 쓰거든요. 근데 얘는 얘보다 훨씬 그러니까 얘 세 개 다 고가인데 이 분무경의 특징은 노즐이 막혔을 경우에 그게 죽어요. 예, 노즐. 그래서 불안정한 게 좀 있어요. 그래서 노즐 관리를 잘해야 되는 특히 이제 필터 쪽에 관리 잘해야 되겠죠. 얘도 순수경이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 심어진 뿌리에다가 물을 갖다가 촥촥촥 뿌려갖고 하니까 이것도 비싸겠죠. 시설비가 굉장히 비싸요. 그다음에 이제 분무수경이 있고요. 근데 방마수가 분무수 겸용해서 이제 얘하고 얘가 겸용해서 하는데 그냥 얘와 얘 중간점을 보시면 되는데 뭐 그냥 넘어가고 모관수경은 뭐냐? 바닥에서 물을 채우면 위로 올라와 이렇게. 요거는 우리가 시설채소 그러니까 채소 재배는 잘 사용하지 않고 육묘할 때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육묘할 때. 육묘는 어때요? 잎에 물이 가면 안 되거든요. 밑에 이렇게 채워놓으면은 빠지고 반복을 해요. 근데 이거는 현재 모관수경을 해서 재배하는 곳은 없다. 네. 모관수경 하려면은 우리가 제 꿈이 이거거든요. 제가 만약에 언젠가 뭘 한다면은 바로 이걸 하고 싶어요. 뭐냐면 육묘장, 첨단 육묘장 하고 싶은데 아직까지는 이런 모관수경을 하는 육묘장이 국내에 없어요. 이것들은 모관수경을 하게 되면은 묘를 크게 키울 수 있거든요. 왜냐면 바닥에서 물이 올라오니까 모를 이만큼 키울 수 있어요. 높이요. 위에서 물을 뿌리게 되면 쓰러지는데 올라오면 물에 쓰러지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는 요새는 이제 작은 묘가 아니라 큰 묘가 유행이에요. 뭐냐면 큰 묘를 하는 게 대세예요. 제가 이제 하나 사례를 하나 드리는데 그 경기도 어떤 분이 이제 묘를 심었어요. 그러니까 트레이 묘라고 해서 40일 정도 된 묘를 심었단 말이에요. 근데 묘가 모질라서 한 이쪽을 한 100평이나 200평 정도를 저기 경기도에 어디에 보면은 저기 있다네요. 저기 그 LED로 육묘한 데가 있대요. 그래서 20일짜리 15일 20일짜리 심었네. 20일짜리 심었네. 처음에 좋다고 심었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트레이 육묘를 40일 키운 거랑 20일 키운 거랑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20일 심어놓고 엄청 후회를 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속도 수확이 얘는 지금 3화방 올라왔는데 얘는 1화방 꼽히고 있어요. 그럼 2화방 보내봤죠. 그럼 내가 우리 온실이라는 거는 일단 하루라도 비우면 안 되겠죠. 그건 당연히 두 번째가 있어요. 재배 기간이 게 아니라 수확 기간을 최대한 확보해야 된다. 그러면 수확 기간이 어떻게 해요? 짧아졌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대가 뭐냐? 큰 묘, 예를 들어 이만한 묘를 키워요. 그 얘기는 뭐예요? 더 빨리 수확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옛날에 이제 저희가 이제 토마토 기준을 따져볼게요. 옛날에 10cm 포트에서 묘를 육묘했어요. 그때는 꽃이 핀 걸 심었어요. 그러니까 좋았죠. 왜냐면 뿌리가 이만큼 확보됐잖아요. 수확이 빠르죠. 근데 지금은 요만한 40공에서 하니까 어때요? 꽃이 피면 자르고 심으라고요. 저는
그러면 얘가 늦죠. 열흘에서 보름이 늦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10cm부터가 가격이 비싸니까. 그리고 육묘장이 잘 안 해주려고요. 그러니까 그 돈을 더 줘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묘가 크면 클수록 뭐가 유리하다? 수확이 빠르다는 얘기예요. 빠르다. 아무튼 이 모관 수경을 하게 되면 주로 육묘에서 그 육묘 기간을 좀 늘릴 수가 있다. 육묘가 늘릴 수 있다는 얘기는 내가 묘값을 좀 더 주더라도 수확을 땡길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아직까지 모관 수경하는 건 내가 국내에서 보질 못했어. 아직까지 못 봤어. 아직은. 이제 생겨야 돼요. 왜냐면 이미 다 외국은 우리와 같은 경제 수준이 있는 나라들은 저런 육묘장이 다 있거든요. 네덜란드, 뭐 스페인, 우리와 같은 수준의 국가들은 다 있는데. 그 네덜란드나 이런 데는 지금 저희가 이제 쉽게 얘기하는 요만한 묘켜요. 늙은 모를 그걸 늙은 묘가 아니죠. 그냥 청년 15 곱하기 10cm 포트에다 키우니까 이만해. 15 곱하기 18개에다가 두 주기를 빼요. 그래서 묘가 이만한데 이렇게 이만. 보면 이만해. 뭐 길이가. 그러면 시설을 새로 해야 돼. 그래서 오실 육묘장이 좋아야 돼요. 그리고 육묘를 운반하는 방법도 달라요. 근데 그 대신에 묘값도 비쌀 거야. 묘값 비싸죠. 근데 묘값이 되게 재밌습니다. 큰 묘를 심은 장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빨리 수확하는 거, 두 번째가 또 하나 있어요. 병에 강해요. 왜냐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종자에도 감염되는 병들 있잖아요. 이만큼 클 정도 이미 걸리는 놈은 다 눈에 보여. 그거 다 제거가 돼요. 그러니까 안전해요. 두 번째, 바이러스가 걸려도 작은 묘는 바이러스 잘 걸릴 때 큰 묘는 잘 안 걸려요. 그래서 그 병해충에 강하다는 장점들이 있어갖고 굉장히 선호해요, 이것들을.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이런 묘를 생산할 수 있다고 하면은 이제 그걸로 많이 몰리겠죠. 가격은 비싸죠. 저희는 큰 모가 오게 되면 다들 네, 그렇죠, 안 그렇죠. 좋아하니까. 네, 큰 묘인데 조건이 포트가 커야 돼요. 그렇죠. 네, 포트가 커야 돼요. 포트가. 그게 아니라 네, 뿌리보호 확보, 그러니까 지상부와 지하부의 균형이 여기 딱 지상부와 지하부 균형이 맞은 상태로 와야 되는 거지. 지상부가 크고 지하부가 작으면은 화방 다 날려야 돼. 오면 그 화방 붙여버리면 뿌리가 발달이 안 되고. 그러니까 오이건 딸기건 뭐 토마토건 파프리카건 왔는데 묘 소재, 그러니까 뿌리에 비해서 지상부가 커버리면 다 잘라버려야 돼 위를.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 그걸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 아 이제 유무장이 없어요. 포트 이거 우리 말로 그러려면은 저면관수를 해갖고 제곱미터당 4개씩 놓고 2주기를 빼야 되는데 이렇게 해줄 데가 없어요. 비싸요. 오니까 그러면은 육묘장이 토마토 온실보다 훨씬 비싸죠. 네. 근데 그러니까 투자를 안 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제가 그다음에 이제 사용하는 배제에 따른 고형 배제 계획의 조언을 좀 볼게요. 천연 유기물이 있어요. 유기물은 뭐예요? 그 식물이나 이런 데 유리한 거죠. 그러면은 코이어는 뭐에서 유래했을까요? 코이어. 코이어가 우리는 코이어라는 말을 써야 돼요. 코코피트는 말을 쓰면 안 돼요. 코이어가 뭐예요? 코코넛 껍데기에 사는 섬유질을 코이어라고 불러요. 코이어가 있고요. 그래서 왕겨가 있고요. 왕겨도 벼로부터 왔죠. 그다음에 톱밥도 나무로부터 있죠. 그래서 왕겨 재배와 톱밥 재배는 저는 왕겨까지는 살짝 봤는데 실제로 상업적으로 쓴 경우는 왕겨 톱밥 재배 본 적은 없어요. 그냥 테스트를 했는데 재밌는 게 뭐냐면은 왕겨를 제가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팽원 왕겨라고 해서 일반 왕겨가 아니라 뻥튀기 왕겨가 있어요. 넣어봤는데 저희가 양액기에 스위치를 무슨 스위치라고 하죠? 강제 스위치를 달라 수동 스위치를 누른 다음에 제가 해봤어요. 하나 둘 셋 하니까 물이 쫙 나와요. 그게 뭐예요? 물을 못 갖고 있다는 거예요. 코이어 배지는 물을 넣고 하나 둘 셋 안 나와. 한 3분이나 5분 지나야 물이 찔찔찔 나오는데 코이어 배지는 왕겨는 제가 톱밥을 써본 적도 없고요. 쓰면 물이 빵 나오거든요. 그러면 제가 굳이 우리가 종자 하나에 토마토는 종자 하나가 싼 게 250원이고 비싸면 600원 정도 하거든요. 그 비싼 묘를 키우는데 우리가 저 싸고 저 배지값 때문에 우리가 굳이 그렇게 할 이유가 있을까? 그러다 보니까 왕겨로 토마토 오이 키우는 경우는 없죠. 그건 당연히 없는 거고. 천연 무기물이 있어요. 자갈 재배, 모래 재배가 있는데 이제 모래 재배 같은 경우가 지금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조심할 게 모래 재배가 보조사로 지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조심하셔라. 이게 지금 충북 지역에 보조사업 나가고 있어갖고 저기 청주 그러니까 충북센터 직원이 전화가 왔어요. 이것 때문에 고민을 해갖고. 그래야 모래 재배가 지금 세계적으로 다 사라졌는데 무슨 이유가 그거더라고요. 저기 암약이나 코이어나 펄라이트는 비싼데 모래는 뭐 1톤에 몇만 원이지 않냐. 근데 암약 같은 건 하나에 뭐 3,500원, 4,000원이고 가격 차이 이렇게 나니 그걸 해야 된대서 그 배지 가격 때문에 그랬대요. 내가 야 배지 가격은 배지 가격이고 생산량이 그런데 예를 들어서 1헥타에 토마토는 9억에서 10억 유료질 같은 11억 이렇게 나오고
플라스틱 낮은 옷이 같은 경우도 6, 7억 나오는데 야 그거 배지값 해봐야 2천만 원, 3천만 원 다 뒤집어 쓰는 걸 갖다가 뭔 그 돈 몇백만 원 아끼려고 세상에. 그래서 아무튼 그런 게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재배, 자갈 재배하고 모래 재배는 미군들이 했던 방법이에요. 미군들이 그런 섬 같은 데서 채소 재배하려고 했던 방법이고요 이때. 그리고 인공용유비는 뭐가 있냐면 훈탄이라고 있죠. 훈탄 뭐예요? 완겨를 태운 게 훈탄, 수탈 만든 게. 그다음 완겨를 뻥튀긴 게 평형완겨죠. 제가 이 평형완겨로 처음에 나왔을 때 해보고서는 저는 실험도 안 했어요. 누가 실험하라고 하길래 일단 테스트 해보려고 딱 채워놓고 배지에도 자루에서 꽉 채워놓고 나서 물을 딱 눌러보니 앞면 코이어 딱 3개 놓고 딱 눌러봤더니 하나 둘 셋 물이 쭉 나오니까 야 이거 볼 것도 없다. 야 이거 물을 갖고 있는 능력이 전혀 없는데 무슨 배지 기능이 있느냐. 기본적으로 배지라는 거는 양분과 물을 갖고 있을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인공무기물은 펄라이트하고 앞면이 있죠. 지금 1등이 우리나라에서는 코이어가 1등, 펄라이트와 앞면이 서로 1, 2, 3등을 다투고 있어요. 세 가지가 이 코이어와 펄라이트, 앞면 재배 3개 합치면은 국제적으로 하면 7, 8% 될 거고요. 저개발 국가, 아까 말했던 동남아나 북부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순탄을 쓰기도 해요. 거기는 인건비가 굉장히 싼 나라죠. 우리나라에서 순탄 쓰는 건 말이 안 돼요. 인건비가 훨씬 비싸요. 앞면 배지값보다. 그래서 이제 배지 종류는 이렇다고 하고 우리가 쓰는 거는 공부할 건 뭐만 공부할까요? 그럼 우리는? 공부할 때? 코이어하고 펄라이트 앞면만 공부하겠죠. 나머지는 공부할 필요도 없어요. 네, 이거는 이런 종류가 있었다. 역사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동남아 가면은 아 여기는 아직 훈탄을 쓰고 있구나. 왜? 인건비가 싸고 그러니까 우리 같이 인건비가 비싼 나라는 훈탄 쓴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이거들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방식이 있는데 배도 충전 방식이 있고요. 자루 방식이 있어요. 과거에는 이 충전 방식이 뭐냐면은 우리가 그 배지를 이렇게 그 배들을 이렇게 U자형으로 만들어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다가 우리가 붓는 거 있어요. 충전식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자루식은 뭐냐? 이런 자루의 그 플라스틱 백에다가 코이어나 앞면이나 펄라이트를 넣어갖고 그러니까 이거죠. 지금 뭘로 싸고 있지 않으면은 비닐 싸고 있죠. 이걸 우리가 자루 배지 방식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인건비가 얘가 많이 들까요? 얘가 많이 들까요? 배지 충전이 많이 들까요? 얘가 훨씬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인건비가 상승함에 따라서 누가 없어질까요? 배지 충전식이 인건비도 많이 들고 그 다음에 얘는 볼게요. 얘를 갖고 검사를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를 찍고 보면 되죠. 얘는 어떻게 봐야 돼요? 파도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파일 수 있는데 볼 수가 없어요. 얘는 여기를 찢잖아요. 아마 제가 우리 학과 유튜브를 보면 제가 어디 이제 점검 나갈 때 보면 요거를 갖다 이렇게 구멍을 뚫는 거 볼 수가 있어요. 구멍을 뚫어서 뿌리 발달 정도가 어떻게 됐는지를 확인하고 체크를 하거든요. 얘는 체크할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관찰하고 체크할 수 있다는 건 안전한 거고요. 관찰을 못한다는 체크를 못한다는 얘기는 불안전한 거잖아요. 내가 10년간 농사를 졌을 때 한 번도 실패를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해서 점검해야 되는데 바로 이 배지가 훨씬 안정이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수행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 배도 충전식이 다 사라지고 충전식을 하고 있다. 근데 아직 일부 지역에서 뭐라고 하냐? 야 충전식 자루 배지는 얘는 충전식은 뭐가 싸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온이 잘 된다는 잘못된 인식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보온도 잘 되진 않아요. 저 같은 경우는 노출되어 있으니까 보온이 잘 안 된대요 겨울에. 근데 그럴 리가 있나요? 배지는 전체적으로 뭘로 돼 있어요? 물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그렇진 않다. 그래서 가격은 자루 바지가 당연히 비싸겠죠. 그렇지만 인건비는 얘가 훨씬 비싸요. 그리고 볼게요. 얘는 지금 연결돼 있죠. 배지 하나가 저 끝까지 어떻게 해요? 연결돼 있고 얘는 어때요 지금? 이 배지하고 옆에 있는 배지하고 서로 뿌리가 어떻게 해요? 떨어져 있죠. 그럼 여기도 병이 어떻게 할까요? 잘 못 가겠죠. 얘는 어떻게 돼요? 끝까지 연결돼 있더래요. 그래서 재배 안정성도 이 충전식 배지가 자루식 배지보다 불안정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들은. 그래서 지금 딸기도 지금 자루 배지 많이 가고 있어요. 일부 지역에서 가고 있고요. 딸기도 포여 예, 그렇죠. 예, 그렇죠, 그렇죠. 예, 그 포여 부하고 하고 있죠 지금. 예, 옛날에 한 연결돼 있었잖아요. 지금은 보면은 이만한 거터 위에다가 플라스틱 화물 놓죠. 그게 이제 중간 정도 되는 거들은. 그래서 과거는 옛날에 갑바 이렇게 해갖고 쫙 했었거든요. 근데 그거 그냥 하지 말아가지고. 될 수 있으면 그 뿌리가 잘 나가요. 밑에가 뿌리가 고여버리거든요 바닥에. 왜냐면은 볼게요. 이 설명을 좀 칠판이 안 쓰면 좋은데 여기 있다. 크게 할게요. 이렇게 배드가 있어요. 자루 이렇게 놨어요.
뿌리가 이제 여기 구멍이 물이 이렇게 고여 있잖아요. 뿌리가 이렇게 내려봐요. 이렇게. 그럼 여기 뿌리 닿으면 어떻게 될까요? 뿌리가 습해 있겠죠. 근데 화분은 안 그렇죠. 화분은 이렇게 지금 이렇게 돼 있고 여기다 화분을 올려놨잖아요. 물이 빠져서 옆으로 흘러버리잖아요. 물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안전하죠. 그러니까 이게 충전식 뺄 때 잘못 요 문제점이 하나가 습해 우려가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성 문제에서는 우리가 겉터식으로 가라 저기 자료 방식에 겉으로 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요? 10년 동안 사고 안 나는 게 중요하겠죠. 한 번도 안 나는 게 중요해요. 사고만 안 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할 때는 그렇다고 뭐 배수 충전식은 무조건 나쁘냐? 이것도 관리 꼼꼼하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뭐 무조건 안 된다는 거 없어요. 근데 제가 좀 안전하고 얘는 좀 더 신경을 쓰면 된다.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저 같은 경우 처음 와서 요걸로 시작했었거든요. 그러면은 얼마나 힘드냐면은 작게 끝나잖아요. 삽으로 구삽 있죠. 이거를 다 파내요. 그래갖고 먼지가 왜냐면 젖어 있으면은 힘들어요. 무거워갖고 완전히 말른다고 하는데 먼지가 마스크 쓰고 이거 끼고 와야 되는데 막 이거 처리한 시간 좀 여름에 치우거든요. 왜냐면은 여름에 쉴 때 이걸 치우니까 이거 보통 일 아니죠. 예, 엄청 먼지 많이 나고 무겁고 그래서 삽을 한번 긁어내보세요. 한번 해보시면. 그래서 이제 순수수경하고 이제 고형 배지경의 장단점을 볼게요. 일단 순수경은 소독 및 세척이 간단하죠. 물 빼면 끝이에요. 아주 간단하죠. 물 빼면은 그냥 안에 락스 딱 뿌리고 물 빼면 끝이야. 아주 깨끗하죠. 근권의 배양의 분포가 균일하죠. 왜냐면 뿌리 담가진 곳에 모두 다 100% 수분이고 그건 볼 것도 없어요. 그다음에 배양의 조성 및 농도 조절이 용이하다. 용이하죠. 다 똑같으니까. 배양의 공급량이 균일하죠. 이건 볼 것도 없이. 근데 재배 후 잠금 처리가 간단하고 배지 입수 및 폐기가 필요 없다. 배지가 나오면 나중에 버려야 되거든요. 버릴 때 어떻게 해요? 다 끄집어내야 되는데 이거를 갖다가 밭에 버릴 때 어떻게 버려야 돼요? 껍데기 다 벗긴 다음에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힘들죠. 근데 고형 배지는 일단 통계가 잘 되죠. 아무리 내가 채워도 물 구멍 뚫으면 70% 80% 되거든요. 그럼 20-30%가 공급이 나와요. 뿌리로의 수분 공급 조절이 쉽다. 그래서 내가 수분 함수량을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가 있다. 그리고 가격이 순수경은 저기보다 훨씬 비싸다고 했어요. 토형 전염병의 전염도 늦고요. 급액 정제도 오랫동안 안 자다. 왜냐? 이 안에 배지 안에 물이 고여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가끔 하다가 이제 실제로 시범 사업 중에서 딸기도 하시면 안 되는 사업이 있는데 배양액에다가 산소를 넣는 사업이 있어요. 하지 마세요. 고형경에서는 전혀 필요가 없어요. 왜냐? 공급이 있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고형경 재배에서는 산소 공급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미 충분히 들어오고 있다. 근데 순수경은 할 수도 있어요. 요거는 할 수도 있어요. 요거까지 내가 할 수도 있겠어. 근데 고형경 배지에서는 이미 기본적으로 구멍을 뚫으면 일단 공기는 들어오기 때문에 크게 필요가 없다는 거죠. 물론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항상 비용 대비 효과죠. 그 비용을 투자해서 그만큼 효과를 건질 거에 대해서는 이제 의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고형경 배지에서는 뿌리에 산소 공급은 안 해요. 비용 문제들이 있어서 안 하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재배 설비를 이제 조금 보면은 이제 재배 설비 볼게요. 이제 급수 시설비가 있죠. 용수를 공급하는 설비. 배양액 공급 여기다가 이것도 옛날에 만든 거라 앞에다 고칠게요. 이제 배양액 공급 설비. 제가 양액이라고 하지 말고 배양액이라고 했어요. 배양액 설비. 우리가 양액이라고 안 하고 배양액이라고 해요. 배양액 공급 설비인데 농축 배양을 공급하는 설비. 우리가 비료는 농축해서 사용해요. 왜 그럴까요? 물에 타서 써야 되죠. 물량, 그러니까 탱크가 너무 크게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보통 100배액을 많이 쓰고요. 어떤 경우에는 이제 50배액, 200배액 쓸 수 있는데 표준은 100배액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비료가 1톤이 있으면은 물이 100톤이 들어와요. 1대 100으로 섞어 쓰거든요. 그래서 100배액을 주로 쓰고 있는데 여기서 배양액 공급 설비에서 이제 물을 여쭤볼게요. 50배액이 있고 100배액이 있고 200배액이 있어요. 200배액의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200배액은 비료가 더 농축된 거잖아요. 응고가 많이 되겠죠. 응고가 내에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보통 100배액을 쓰는 이유가 50배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면적이 적어서 1톤을 타면은 한
보름 쓸 것 같아. 열흘 이상 쓸 것 같아. 그러면은 50백을 타버리고요. 그래서 일주일 안에 토보해버리고요. 만약에 내가 비료를 탔는데 100백으로 타면 이틀에 다 끝나. 뭐 어떻게 해요? 200배를 타서 4일 정도 쓸 수 있게 만들죠. 왜요? 비료 타는 것도 인건비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고민해서 내가 예를 들어서 비료를 탔는데 비료의 소모가 늦을 것 같아, 천천히 쓰는 것 같다 그러면은 조금 농도를 희석해서 50백을 만들고 비료를 많이 쓰는 것 같다 하면은 200배를 쓰기도 해요. 왜냐면 인건비랑 관련이 있으니까 이거들이요. 비료 타는데도 기본적으로 서너 시간 걸리고 두세 시간 걸리거든요. 그러면 두세 시간이면은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 타는 사람하고 일주일에 두 번 타는 사람은 인건비로 따져도 저기 외국인 시켜도 인건비가 3, 4만 원 기본 더 들죠, 그들이요.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관수 설비는 이제 그 양의 요 공급 설비에서 온실로 들어가는 이제 관수 설비가 되겠고요. 배드가 있고요. 배드는 이제 재배를 키우는 배드 위가 있고, 양의 회수는 양이 갔으면 회수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버리더라도 일단 회수해서 버려야 돼요. 그래서 회수 설비가 있어야 되고 제처리 설비가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 이걸 공반적으로 이용하는 컨트롤 박스, 우리가 전기 설비가 이 안에 설치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서 주의점은 이제 우리가 이제 안전상과 전기 관련해 얘기를 할 때 벼락 치면은 어떻게 벼락이 지금 빵빵 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차단기 내리고 도종 요즘에 있잖아요. 양액기 설치할 때 하나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은 콘덴서로 해달라고 하면 돼요. 콘덴서로 해서 꼽아 놓으세요. 그랬다가 벼락이 진짜 심하게 빼면 이걸 빼버리세요. 빼버리시면은 왜냐면은 이거 컨트롤 박스에서 내가 다 내려놨어도 타고 내려가서 기판 타버리잖아요. 보통 한 번 타면은 싸면은 50만 원, 비싸면 100만 원 정도 들어가요. 이게들요. 근데 생각보다 자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은 이제 골치 아픈 게 뭐냐면은 나가면은 일단은 물을 빨리 공급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급하고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업자들한테 얘기하면은 전기를 갖다가 콘덴서 형식으로 만들어주기도 한대요. 그래서 해주시면은 훨씬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요. 차단기 다 달아놓잖아요. 달아다 타고 들어와요. 네. 타고 들어오면은 기판 딱 보드 나가잖아요. 보드 나가면은 기본적으로 왜 보드가 비싸졌냐면은 저도 보드가 한번 나갔는데 요새 보드가 컴퓨터예요. 그러니까 좀 양액기가 1,100백만 원 되잖아요. 이 안에 패드가 들어가 있어요. 패드 전체를 교체, 이거 교체해야 돼요. 이거 보면은 이게 80만 원 정도예요. 저 같은 경우는 택배로 보냈죠. 야, 전화 빨리 보내 해서 그동안 도착했는데 AS 부르면은 돈이 한 30만 원, 30만 원 더 걸리면 120만 원 나거든요. 근데 이거 교체 쉬워요. 갔다가 전화 걸어갖고 야 뭐뭐 연결하면 되지, 빨간선 연결하고 세팅까지 재부팅 누르고 뭐 하라고 하라면 금방 하거든요. 물론 나갈 때만 전화해야 돼. 왜냐면 기억을 못 하고 있거든요. 매일같이 못 치면 기억할 텐데 이게 몇 년에 한 번 깨지니까 이거를 이제 기억을 못 하고 있지만 전화해서 하면은 금방 고치긴 해요. 근데 기판만 봤는데 보통 80만 원 정도 하니까 그래서 타가면 또 불안해요. 마음이. 야 내일 했으면 어떡하지 뭐 이런 게 있으니까 불안하니까 조금. 그다음에 이제 대략적인 설비 구성을 좀 볼게요. 이제 양액 탱크가 이제 A 탱크, B 탱크가 있고 기타 산이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A 탱크와 B 탱크, 산 탱크가 기본 사양이에요. 그러니까 A, B, 산이 기본적으로 비료예요. 이쪽이 비료. 그다음 비료고요. 그다음 용수 탱크에서 이제 물이 들어가고 여기서 비료가 들어와서 섞이겠죠. 물이 섞이는데 여기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네덜란드, 그러니까 유럽 양액들의 특징은 토마토 기준이나 오이 기준으로 했을 때, 토마토나 파프리카 기준으로 했을 때 1대 100으로 섞으면은 이 C가 2.5에 3.0이라고 설정되어 있어요. 오이는 2.0 정도, 2.0, 2.5, 토마토나 파프리카는 2.5, 3.0 설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혼합 탱크에서 1대 100으로 섞이면 2.5, 3.0, 오이는 2.0, 2.5가 섞이게 되고 이것이 이제 펌프로 밀어서 이리로 들어가게 되겠죠. 그리고 식물이 먹고 남은 물은 바깥으로 빠져서 수직 탱크를 통해서 이거 살균 장치가 있거든요. 이 살균 장치가 UV 그러니까 자외선으로 소독되는 게 있고 그다음에 필터로 소독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일 많이 쓰는 거는 UV와 필터 방식을 두 가지 쓰고 있어요. 제일 많이 쓰는 방식이. 그러니까 NUF 필터라고 해서 우리 신장 필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바이러스까지 잡아내는 게 있고 UV로 죽이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살균 장치에서 다 설명드릴게요. UV가 이렇게 UV 관이 이렇게 지나가거든요. 이게 몇 cm 갈까요? 빛이 살균 능력이 1cm 이하예요. 예, 여기서 관에서 UV가 나오는데 1cm를 못 가요. 여기에서만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자외선은
유리관을 통과하지 못하고 석연검만 통과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UV 등은 다 석연검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석연검이 되고. 그러면은 물이 더러워야 돼, 깨끗해야 돼, 빛이 통과하려면 깨끗해야 되죠. 그래서 UV 같은 경우는 UV를 사용하려면은 안면 배지에 더 적합하다고 해요. 포열 배지는 식물에서 추출된 거라 그 색소도 나와서 그 소독 효과가 좀 떨어진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주로 UV 배지는 필터 방식을 좀 선호하고요. 그다음 안면 같은 경우는 주로 UV 방식을 쓰고 있다. 이들은. 이 소독기만 해도 이 세트가 한 1헥타 기준으로 하면 한 1억 5천, 2억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딸기는 저기를 해야지. NUF 필터라고 해서 필터 방식을 가죠. UV 배지니까. 그게 제일 돈 많이 들어가는. 야, 그렇죠. 소독 장치가 여기 들어가고요. 이게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저기 이제 학생들도 그냥 듣고 지나가세요. 상식 수준으로. 이거 알면은 진짜 우리나라에도 한 100명 안에 드는 거예요. 잘 모르더라고요. 대부분의 경우. 뭐냐면은 이 살균 장치가 만들기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사실 여기가 어려워요. 여기가 어려워요. 뭐냐면은 이게 살균이 돼서 들어오잖아요. 그럼 얘네 기본적으로 뭐가 들어있어요? 비료가 들어있죠. 그러면은 용수 탱크, 혼합 탱크, 비료 탱크하고 비료에서 오는 거하고 이게 혼합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밸브를 이용해서 조절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얘를 칠 때, 그러니까 EC를 3.0으로 맞췄으면은 예를 들어서 얘가 만약에 EC가 7.0이면 6.0이야. 그러면은 비료가 얘가 만약에 3.0이란 말이에요. 내가 근데 EC를 3으로 맞추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을 2를 넣고 얘를 2를 넣은 다음에 얘를 2를 넣어야 3이 나오죠. 그 밸브가 제어가 돼야 되는데 이게 없어요. 그게 머리잖아요. 그 컨트롤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그게 없어갖고 사실은 이 살균 장치만 해도 야 이거까지 와도 가능할 것 같아. 근데 요 중간에서 요 시스템을 못 만들어내갖고 지금 이게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이것들이요. 실제로 소독만 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양의 농도를 비료 농도를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배액은 이시가 변해 안 변해요? 계속 변해요. 근데 내가 3.0으로 맞췄으면은 얘하고 원수하고 얘를 서로 조합을 해줘야 되는데 내가 몇 프로 열어줄 걸 얘가 컴퓨터 결정해서 열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잘 안 돼요. 이것들은. 네. 그래서 우리가 외산 장비를 쓰는 이유가 여기서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끔가다 지능청이나 이런 데서 연구 사업을 하면 제가 그 얘기를 해요. 야, 다 필요 없고 요거 조절 장치나 만들어봐 이렇게. 요거가 돼야지 쓸 수가 있지. 이거 안 되면 어차피 외산 쓸 수밖에 없다 지금. 그래서 이 시스템이 이렇게 돼 있다. 근데 이제 구체적인 거는 여기서 이제 별 장치 장사꾼들이 별 장난을 많이 쳐요. 나중에 이제 어떤 장난을 치는가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45분인데 쉬는 시간을 55분까지만 하고 딱 하고 일단 끝낼게요. 40분만 더 하고 이렇게 하고 설명이 간단하게. 제가 학생들이 잘 몰라서 일단은 전반적인 알아야 그다음